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게 될까요? 네, 주위에 보면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친한 친구가 보험 일을 시작해서 하나 가입을 해줬는데 부모님이랑 보험, 동생 보험까지 들어달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맘 상하지 않게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맞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제 또 연락을 피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 지인이니까 또는 부모님, 친구분이라서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더 신경 써줄 거라고 믿고 가입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막상 가입하면 무슨 내용으로 가입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장이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작 청구해보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화도 못 내고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알아보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보험은 가입 기간이 긴 만큼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만 콕 집어서 잘 가입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불필요한 보험 특약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동키분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하게 줄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라도 내가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요 체크리스트 또 이제 불필요한 보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저희가 잘 숙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한번 미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불필요한 보험을 좀 걸러낼 수 있을까? 또 이제 자세하게 내용 들어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꼭 체크해봐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가족력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 진단을 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암 보장을 되게 높게 가입해놨어요. 네. 동키분들의 가족력은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뇌, 심장, 혈관 질환 등 좀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보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줘야겠죠. 가족력, 기저질환 이건 나한테 더 취약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할 것 세 번째, 직업입니다. 직업? 네. 이건 누가 나한테 직업 물어보면 이런 것까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왜 체크를 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이나 영업직이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같이 다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가 다른 직업에 비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잘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자신의 직업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시면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뭔지 반대로 불필요한 보험은 뭔지 이렇게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확인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특약. 첫째, 다른 보험에서 내가 중복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둘째, 특약이 실손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셋째, 만기가 가까워 유지 혜택이 적은 경우입니다. 네, 정리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특약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복으로 보장받는 경우, 또 대체가 가능한 경우, 또 만기가 가까워서 유지 혜택이 적은 경우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특약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항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약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험은 크게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계약이란 그 보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보통 보험의 상품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땡땡 종신보험 이런 거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까지, 그러니까
뭐 100세, 90세 이런 게 아니라 종신토록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종신보험이 아니라 무슨 건강보험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마다 좀 달라요. 주계약이 어떤 거는 뭐 상해 사망을 보장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운전자 뭐 교통상해 사망 이렇게 좀 보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우리가 주계약이 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을 한번 꺼내 보세요. 증권을 꺼내 보시면 보장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상단에는 주계약, 그 밑에는 특약들이 쭈루룩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주계약이 어떤 거고 특약이 어떤 거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증권을 저희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기는 해야 돼요. 최근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어딘가 그래도 서랍에 넣어둔 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사실 계약서, 증권 어디 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일단 저희가 이 사망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네. 이렇게 저도 어제 배웠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망보험이 주된 계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중심이 되는 보장이죠. 이렇게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목적을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약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을 별도로 추가하는 계약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진단금을 받거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수술비나 암 진단비, 입원 일당과 같이 별도의 보장을 넣는 게 바로 특약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자동차의 본체가 주계약이고 엉뜨라고 불리는 열선 시트나 썬루프 같은 옵션이 바로 특약인 거죠. 이런 특약들을 넣어서 보장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비유가 너무 확실하니까 네. 뭔가 정리가 들어오세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주계약 뭐 저렴하다고 해서 항목들을 뭔가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저도 네. 이제 보험을 들어본 네. 경험이 있으니까 막 항목당 가격이 850원, 뭐 700 몇십 원이에요. 다 듣고 나면 결국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체 그 주계약은 저렴해도 이것저것 특약을 붙이다 보면 결국엔 굉장히 비싸지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자동차 비유했잖아요. 네. 자동차도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필요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옵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 다 넣어보면은 차량 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계약으로만 내가 필요한 보장을 다 충족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험 여러 가지를 가입하다 보면은 보험마다 주계약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도 존재하겠죠. 네. 그러면은 주계약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불필요한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은 최소로 하되 내가 원하는 특약을 정말로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해서 딱 선별을 한다면은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내가 특약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런 특약은 삭제도 가능하니까요.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 전체 해지가 아니라 특약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그것만 뺄 수 있는 네.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네, 보면서. 맞습니다.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정말 그 항목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꼭 필요한 특약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불필요한 특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네. 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불필요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넣어야 하는 특약의 기준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특약만 해지하는 경우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특약 3가지는 다른 보험에서 내가 중복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좀 불필요하고요. 특약이 실손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이것도 중복 보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만기가 좀 가까워서 보장을 받을 시기는 별로 없는데 내는 보험료만 많다. 이런 유지 혜택이 적은 경우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특약을 그 증권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제가 지금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보통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네. 증권을 실물로 받지 않고 핸드폰으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서랍이나 이런 데 찾아봤는데 증권이 없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증권을 우편이나 팩스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개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요즘은 핸드폰 많죠. 그러면은 해당 보험사 앱을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본인 인증 후에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내용을 사연으로 들고 왔거든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5세 주부입니다. 한 달 보험비가 25만 원 나오는데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오래 유지한 보험도 있고 최근에 아는 지인한테 가입한 보험도 있습니다.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 추가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지인한테 물어보려니 또 부족하다고 가입하라고 할까봐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인한테 가입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또 가입하라고 할까 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의심을 갖고 이거 뭐 잘못 가입한 거 아니야? 너가 나한테 이런 거 항목 잘 못 해준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미안하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사연자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인 분들 참 많을 것 같고,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보니까 사연 뭐 어떠셨나요, 상황이? 아, 네. 이 사연자분은 실비보험과 예전에 가입해서 납입이 얼마 안 남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최근에 지인분한테 가입한 종합보험까지 총 4건에 한 달 보험료는 총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특히 불필요한 특약이나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인분한테 가입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좋다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내가 중복으로 가입돼서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도 하고 계셨고, 특히 이분이 지금 출산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건 없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도 지인한테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2020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유지하도록 했고요. 오래전 가입해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변액종신보험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 법령이 바뀐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지인분께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특약이 보장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특약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불필요한 특약이 많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자궁근중 수술을 받으신 이력도 있고,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갑상선과 유방수술력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리스트 첫 번째, 가족력, 그리고 두 번째, 기저질환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체크리스트를 지켜서 가입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들을 이것저것 넣었음에도 정작 꼭 필요한 특약들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네. 상황인가 봅니다. 자, 사연자분처럼 여성들에게 갑상선, 유방, 자궁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작년에 지금 자궁 근종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데 혹시 이런 분들도 추후에 특약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자궁근종을 다 제거했다면은 부담보, 즉 보험 계약 시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담보 없이 예외 질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출시된 여성 전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기타 생식기암을 원발암, 쉽게 말해서 최초에 발생한 암 기준으로 각각 4번을 지급해주고요. 유방암 진단비도 호르몬 수용체 타입별로 진단해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 4번 더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도 통합으로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 지원금과 출산하면은 1년간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에 차분하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또 내게 꼭 필요한 특약들만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연자분은 두 분의 전문가님 만나서 명쾌한 솔루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지인분께 가입한 보험은 도저히 해지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의 특약과 중복되는 것을 특약만 삭제해드렸는데요. 첫째로 질병상의 입원 일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병에 걸린다고 하면 장기 입원을 생각해서 입원 일당 특약을 많이 넣는데요. 일당 3만 원 기준 매달 내는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예전같이 저희가 오래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지 않은 특약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시켜 드렸어요. 네, 가성비도 안 좋고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두 번째는 암 수술비 담보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3대 질병 중 하나인 암 보장을 위한 특약으로 암 진단비 특약, 암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고 암 수술비 특약은 암 수술할 때마다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더 큰 문제는 요즘 암 치료 방식이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보다는 암 치료비에 집중해서 보장을 좀 해야 하는데요. 수술비의 경우도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굳이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특약이 삭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 보험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참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삭제 후에 혹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추가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보험은 특약 삭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험에 추가는 불가능해요. 아. 그 이유는 역선택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어. 병원에 갔을 때 암 진단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기존에 특약에 암 진단금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보험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것보단 더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역선택으로 약간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는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다만 일부 비용 담보,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질병과 크게 상관없는 특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잘 단추를 잘 채워야겠네요. 자, 그리고 혹시 뭐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정리한 것도 있지만 혹시 말씀 지금 방금 해주신 것처럼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무언가 가입해 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연자분께서 기존에 납입이 얼마 안 남은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이제 질병상의 수술비와 질병상의 종수술비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복되는 특약은 그래서 해지를 해드렸고 특약 삭제로 한 5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었어요. 그래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3만 원은 자궁 쪽으로 관련된 담보를 좀 추가해드렸고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여성특화보험을 3만 원대로 가입시켜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들으면서 동키 여러분이 남겨주신 문자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2512번님이 주셨는데요. 방송을 듣다가 불필요한 특약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더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2512번님의 어떤 뭐 정확한 상태는 저희가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면은 주계약이 이제 사망보험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질병 사망의 보험료가 상해 사망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 5천만 원의 보험료가 2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질병 사망 보험의 그 사망 보장에 5천만 원 똑같이 했었을 때 보험료는 한 3만 원, 3만 5천 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혼자세요. 사망을 하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실 분들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사망했을 때 이제 보장보다는 살아계실 때의 보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좀 삭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증권을 보면은 후유장애, 고도 후유장애라든지 이제 뭐 후유장애 80% 이상 이런 특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식물인간,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는 게 이제 후유장애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삭제를 하시고 3% 이상부터 후유장애 보장을 해주는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자, 그럼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